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전문가 임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다가오는 리오프닝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리오프닝 관련주인지 간략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전에 제가 매매 시그널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뽑아왔는데요.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 HMM, 페노션, 화이트진로,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코리아나, 현대건설, SM,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거예요. 리오프닝 됐을 때 충분히 기대감이 있을 종목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CJ랑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두산중공업, 국순당, 대한항공,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렇게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셨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이슈로 리오프닝에 이슈가 될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엄청난 대폭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조금 조정 중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이슈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아무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오픈이 되지 않을까, 리오프닝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오프닝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은지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여행을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여행 관련된 회사랑 그리고 항공, 대한항공 있죠? 이슈로 될 만한 게, 그리고 인터넷 쇼핑과 이런 기타 등등이 좀 이슈 될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 지금 보는 방향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항공이 많이 막혀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CC 회사들이 조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랑 인수가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공연, 이게 있죠. 엔터테인먼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이제 연예인들 보고 싶었는데 못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공연이 다시 활발해지면 충분히 수급이 들릴 거고 매출액도 증가할 거니까 이쪽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공이 뚫리면 관광을 많이 갈 거예요. 관광에 대해서 포인트도 한번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썼을 때 이제 화장이 많이 마스크에 묻다 보니까 화장품을 많이 안 쓰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여성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제 보복 심리로 어떻게 좀 다시 이제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류. 이제 옷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다시 활발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사회활동을 다시 하게 되니까 억눌려 있던 우리 심리가 좀 이제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오프닝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 회복이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년 넘도록 거의 지금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좀 못했고 많이 억압받으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되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장기적인 된 코로나19 어떻게 생각하냐. 2019년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전체적 금리에도 증시에도 많이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먼저 움직였던 거 다들 아시겠지만 시젠입니다. 진단 키트를 어떻게 하냐, 누가 어떻게 판매를 하냐, 걸린 사람은 판매를 하냐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재정으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단 키트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치료제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지금 현재도 백신이랑 치료제 이슈가 조금 계속 돌고 있어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인 일동제약 같은 것도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 거고 기타 등등 다른 회사도 있겠지만 일동제약이 일단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 이 세 개가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리오프닝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자라는 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여기에 집중을 하자. 어쨌든 백신은 많이 맞았고 그럼 현재 치료제도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전 세계에 어떻게 지금 기대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역 패스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조금 들려왔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식당을 갔을 때 QR코드를 많이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일상 회복에 기대감이 다시 쏠리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관련주들을 면세점, 그리고 음식료 같은 류들, 그리고 최근에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보면 결국은 저평가된 유통업종이 지금 가장 먼저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오프닝에 기대감이 계속 쏠리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서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대감이 어떻게 되냐?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미국은 일단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고 해요. 이 부분이 좀 포인트면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그래서 화장품주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화장품이 되니까 레저랑 여행, 항공주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콘서트 이쪽까지도 영향을 가지 않을까. 이제 화장도 하고 이제 일상생활 돌아가니까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종목을 이제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박이나 이런 물류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100여 척에 대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이제 원유나 철강석이나 다양한 그 컨테이너를 이제 집파해서 국내나 이제 해상에 이제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운송을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최근에도 조금 증가해서 최근에 많이 한번 올랐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가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를 갖고 온 이유는 일단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이제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고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수주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보복 심리에 의해서 물량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에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1분기에도 어느 정도 계속 고점 물량을 계속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2023년도에는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권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데 계약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다시 변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전환사채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전환사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항구의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HMM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MM은 강하게 한번 지수 상승하면서 위드 코로나도 하면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강하게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전환사채 물량이 약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출발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해도 당장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00원 이 부분에서 정확한 지지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때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MM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HMM은 일단은 100여 척의 이제 다양한 선박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물류 시설이나 전 세계적으로 거미주로 연결되어 있는 항로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일단 물류에 대해서 이슈가 될 거다. 왜냐하면 많이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할 거라기 때문에 수출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되면서 원유의 가격이 좀 오를 거예요.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해 주시면서 이 종목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석탄이나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전쟁 이슈로. 그 부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쨌든 항구 관련주는 한 번씩 다시 움직일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업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큰 배를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영업 실적을 조금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2022년도 리오프닝 시기죠. 지금 1분기부터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자, 일단 컨테이너 선에 대해서 이제 물동량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2021년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중반에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움직이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좀 주목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2021년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호실적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올랐던 시기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금 확보가 6조 원이나 된다라는 이슈가 좀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세 가지 키워드를 조금 갖고 왔는데요. 2004분기 영업이익이 2.7조 원,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영업이익률도 19%나 증가했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온 물류 대란이 조금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4분기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영업액은 전년 대비 14%가 늘어나면서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시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물류 대란이나 이쪽 이슈가 되었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쭉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돌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근데 양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2021년도에 강한 물류 대란 이슈가 돌면서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이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없이 쭉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나서 지금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비슷한 HMM과 비슷한 종목인데요. 펜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펜오션도 똑같이 해운업을 주로 하고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곡물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곡물의 가격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가에서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벌크선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수출이나 수입에 대해서 잘 이슈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다양한 회사들의 이 회사가 주요 매출이 일단 국내에는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철강을 많이 수입해 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슈가 좀 덜 거다. 같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임과 매출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HMM과 조금 비슷하죠. 계속 2022분기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금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리오프닝만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생산량의 증가 추이가 조금 조강,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랑 연결되어 있는 철강입니다. 철이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좀 꺾였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영업 실적을 조금 더 보면요, 매출액에 대해서 제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분기 대비 15% 그리고 세전 이익도 25% 정도 늘어났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철강석에 대한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추가적으로 포스코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 3개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1년 4분기, 분기 초반에 운임료의 하락세가 조금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실적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대비 지금 138%나 올라왔습니다. 주가는 아직 많이 반영은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걸크선이 지금 부족하다는 게 조금 이슈가 좀 돌고 있습니다. 배도 많이 갖고 있는 펜오션이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잘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LNG선에 대한 이슈도 조금 돌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도 같이 보자라는 게 조금 이슈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이때 부분에 들어오고 나서 꾸준히 추세를 따라서 상승을 하다가 현재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다 반영됐다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조정이 왔는데요. 충분히 지금 쌍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이제 양봉을 띄우면서 상승 중에 있으니까 이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아래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으로 조금 더 보면,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고 나서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7,000원에만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종목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물류 쪽에서 얘기 드렸으면 이번에는 이제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조금 걸려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술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화이트 진로가 소주의 가격도 올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했을 때 아마 이 동사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맥주 사업과 소주 사업 그리고 생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청정 라거라고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매출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표 브랜드인 차미셀이랑 진로가 좀 잘 팔리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오프닝만 된다고 했을 때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트 진로 공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장 가동률이 2020년도에는 조금 줄었다가 다시 한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만 봐도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조금 더 봐보면 지금 일단 소주랑 맥주의 분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소비량이 좀 올라가고 있다. 19년도에부터 지금 2020년, 2021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막혀있던 음식점이나 주점에 대한 매출도 추가적으로 리오프닝만 된다 했을 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외부 환경이랑 함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즉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저희 한류 콘텐츠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소주에 대한 소비도 어느 정도 조금 있다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외국 사람들도 이제 소주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오고 있다라는 게 있으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하이트 진로는 좀 쭉 하향하다가 지금 현재 고점 부분이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루다가 지금 현재 부분이 보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스를 돌파해 주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지금 소주값 인상이랑 영업 외의에 대한 이슈가 조금 돌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을 조금 더 보면 현재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 대비 지금 현재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모렉퍼시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움직인 게 화장품 관련주들이에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이제 색조 화장에 대해서 이슈가 좀 돌면서 가장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아모렉퍼시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모렉퍼시픽은 다들 아시다시피 화장품이랑 판매 그리고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에 어느 정도 매출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한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고급 화장품으로 알려져 있는 설화수가 지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니스프리가 조금 중저가였다고 하면 고급화가 돼 있는 설화수가 조금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포인트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모렉퍼시픽이 중국에서 한한령 이후로는 좀 주춤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중국 화장품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면세에 대해서도 이슈가 조금 될 텐데요. 관광이나 이런 게 온다고 했을 때 한국 화장품이 되게 이슈가 좋아요. 외국인들도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려고 하고 한국 화장품 잘 만든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도 면세랑 이쪽 부분에 충분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4분기 일단 어닝 쇼크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이 좋다. 이것은 지금 일단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니스프리 매장을 정리하면서 조금 있었지만 오프라인을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조금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이슈지만 그래도 이 부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경쟁업체인 LG생활건강보다
더 잘 팔리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사업 1분기에는 어쨌든 줄어들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높은 실적을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화수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급 화장품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 면을 좀 봐주시면서 중국 사업은 어쨌든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이슈는 분명히 리오프닝이 됐을 때 이슈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원래는 이 가격이 아니었죠. 엄청 비쌌던 가격인데 그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서 16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조금 무겁지만 대장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섹터의 대장이다 보니까 섹터의 대장을 먼저 보시면서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이 먼저 움직일 거니까 일단 이 아모레퍼시픽이 움직인다 그러면 같이 쭉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시총이 조금 작다 보니까 무거웠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조금 내용을 조금 보면 일단 화장품과 화장품 도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유통 사업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가 가장 먼저 움직였던 이유는 보시면 자, 색조 전문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을 벗고 나서는 색조에 대한 그러니까 화장에 이제 좀 다양하게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바로 선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이슈로 지금 많이 움직였고요. 자, 조금 더 보시면 당사의 내수와 수출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에도 잘 수출이 된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나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클리오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조금 더 볼게요. 클리오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고요. 면세점 매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 일단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계속 이 회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조 화장품의 전문 회사입니다. 다양한 색조 화장품이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움직인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자회사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지만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면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리오프닝이 기대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매출은 꾸준히 상승할 거다. 그리고 인스타에도 많이 보시겠지만 국내 이제 화장품으로 색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옛날에 진한 화장을 했는데 요즘은 한국인처럼 연한 화장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슈가 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도 충분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영업 평균 성장률도 14.7%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키워드 딱 두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국내와 해외에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팔리는 회사는,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는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은 좀 진한 화장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컨텐츠가 잘 팔리면서 한국 컨텐츠가 잘 나가면서 한국 화장품을 많이 화장법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국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에 대해서 화장품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색조에 대한 봄바람이 분다. 리오프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색조 화장품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색조 점유율은 5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국내사 기준으로서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해 기대감이 가장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했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일단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지만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종목이 조금 가볍습니다. 회장의 시총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만 동반되고 수급이 조금 쏠리기만 하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매물대로 일단 저항 부분이긴 해요. 매물대 저항 부분이고 전고점을 지금 현재 어떻게 돌파해 주냐. 그리고 추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일단은 한 번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두고 있는 상태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전고점인 3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SM은 DOU랑 이제 최근에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가 조금 돌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일단 SM은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한류의 이제 대장으로서 이제 K-팝을 선도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인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NCT라는 그룹과 에스파라는 그룹이 조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국, 일본, 중국의 이제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코로나 시국 이후 리오프닝 때 추가적으로 열심히 이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흑자 전환이 조금 되었다는 이슈가 좀 돌았어요. 그리고 CJ의 이제 인수가 된다는 이슈가 돌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회사 중에서 조금 이제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를 조금 매각을 했고요. SM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매각을 하고 SNFM이라는 회사도 청산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되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포커스를 번호별로 이제 맞추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SM이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나 굿즈 이런 판매량이 이제 증가를 해야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밀고 있는 두 가수 그룹이 잘 되고 있어서 이번 연도에도 흑자가 잘 나왔다. 그리고 20% 정도 어느 정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콘서트, 즉 온라인으로도 콘서트를 하고 있겠지만 이제 실제 가수와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보복 심리처럼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시면 SM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영업이익률은 지금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관련 회사들도 어느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정리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쭉 꾸준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M이 이제 DOU라는 회사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로 조금 인식해 주시면서 이제 공연이나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DOU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차트를 조금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분봉 이거 일봉으로 조금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았다. 조정을 좀 받고 지금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리오프닝이다 이러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전환으로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74,800원 정도를 지금 돌파를 해줄지 말지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보다는 조금 그래도 확인하고 가자라는 주의여서 아래에 조금 내려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종목 리오프닝 관련돼서 충분히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연결돼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73,000원 부분에서 이제 지지가 딱 받고 나서 다시 지수가 계속 살아났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이슈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가수들이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고요. 가수를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앨범의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만 된다고 했을 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한류를 이끄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K-팝을 많이 알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빅3, 이제 빅4가 됐겠죠. 하이브가 있기 때문에 자 빅4의 이제 어떻든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티스트들이 다 아실 거예요. 슈퍼주니어도 있고요, 소녀시대도 있고, 샤이니, 뭐 엑소,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많은데 NCT라는 가수들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SM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에스파라는 그룹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매출은 이 두 가수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주요 소속사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국내에 이슈가 있는지 조금 보시면 일단 100만 명 단위로 돼 있습니다. 엑소가 가장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NCT라는 그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레드벨벳과 그 에스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스파도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매출 추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SM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있긴 하지만 매출액은 동방신기가 많이 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는 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콘서트나 이런 부분이 상승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전체적인 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게 3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를 좀 봐주시면서 레드벨벳이 이제 한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소속 가수들도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확실한 팬데믹의 성장의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판매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보고 싶은 소속 가수들이 아마 오프라인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이슈가 조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자산 매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J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한 번씩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보시면서 일단은 이런 이슈가 있고 추가적으로 배당의 이슈가 조금 있는데요. 창립 이래 첫 배당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회사는 지금 다시 자리를 잡고 있고 못했던 회사들은 매각을 하면서 조금 다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새로운 1인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있는 회사를 이제 합병했다. 이거를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M 차트입니다. 일단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돌 때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는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이후로 지금 저점인 6만 원을 조금 잘 잡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매출에 대해서나 앨범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콘서트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주가는 신고가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까지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자, 다음은 SM과 양대 산맥인 JYP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JYP도 많은 소속 가수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가수가 있어요. 트와이스라는 이제 가수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사옥도 만들고 언어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자, 일단은 조금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JYP 아티스트의 분기별 구독자 추이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저희 JYP의 대표 가수인 트와이스가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지라는 그룹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유튜브 조회수인데요. 트와이스가 가장 대표 가수이기 때문에 트와이스를 기점으로 이제 앨범 판매가 됐을 때 한 번씩 주가가 움직인다.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JYP 분기별 앨범 판매량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잠깐 주춤했었다가 다시 2021년도 되면서 앨범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앞으로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콘서트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와이스 다음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요. 스트레이 키즈라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뷔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지금 팬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앨범 판매 추이도 가수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 스트레이 키즈가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꾸준함의 무기다. 일단 오너가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꾸준히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메타버스와 플랫폼 그리고 NFT까지 이제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콘서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장이 됐을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고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트와이스가 이제 대표 가수가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한번 해서 동반했다가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는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가고 있다. 그리고 리오프닝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서 시작하면 일단 박스권을 한번 뚫어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박스권이었는데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고점인 지금 58,50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박스를 뚫어줬기 때문에 지지는 충분히 받고 있어요. 45,000원에. 45,000원에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진입하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위로도 가능하니까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일단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요. 제주도에 있고 인천, 부산 그리고 4개 정도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호텔이 옛날 주요 매출이 보시다시피 카지노입니다. 근데 카지노인데 이 카지노 매출이 중국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을 때 많이 나왔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마카오에서 이슈가 한번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중국에 있는 마카오의 VIP들이 한국의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을 방문해서 레저도 즐기고 복합 리조트도 즐기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리오프닝이 됐을 때 충분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이 회사는 조금 이제 재밌는 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리조트의 부분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시면 정말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강원랜드도 추천드렸지만 저는 이 회사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투자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 내국인도 이제 받아들여서 가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외국인들이 이제 카지노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글로벌 백신이 접종률이 계속 높아가고 있고 국내 백신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이나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의 방문도 다시 이제 본격화 다시 돌아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VIP와 일본 VIP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 조금 더 많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이제 리오프닝 된다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차트는 지금 일단 리오프닝의 기대감으로 강하게 한 번씩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서 수급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수급이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서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종목은 충분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7,000원에서 16,900원, 16,800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지지해주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만 조금 받쳐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은 일단은 이번에 이슈가 좀 되었죠. 중국의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국내 카지노 회사인 파라다이스가 수혜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준비해왔는데요. 일단은 관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성급 호텔도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복합 리조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에서도 충분히 이슈가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매출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카지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인이랑 중국인이랑 비슷비슷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못 오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복합 리조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매출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는 좀 많이 매출액이 줄었었어요. 줄었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
리오프닝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영업이익은 충분히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은 파라다이스는 주 사업원이 카지노이기 때문에 중국인이랑 일본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공편이 뚫리면 리오프닝이 돼서 뚫릴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많이 줄었지만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파라다이스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3개를 조금 볼게요. 간단하게. 리오프닝이 된다 했을 때 방문객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이슈가 한번 다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카지노 사업을 조금 막는다는 이슈가 좀 많이 돌았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이 어디로 가야 될까? 나 카지노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 보니까 호텔도 좋고 숙박업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갔을 때 즐길 수 있는 카지노가 있는 파라다이스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일본의 VIP가 또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좀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쪽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라다이스가 관광객에 의해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주춤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항공이 뚫리고 관광객이 온다는 이슈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접점 매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파라다이스는 조금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고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리오프닝이 조금 주춤하면서 내려갈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을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죠. 받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도 그래도 리조트 사업이랑 숙박업 사업으로 어느 정도 근근히 버텼지만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슈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인데요. 카지노 이슈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에 대한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고품격 호텔에 대한 매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스키장이랑 골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골프장에 이제 이슈가 좀 돌린다 했을 때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일단은 카지노가 강원랜드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했을 때, 즉 리오프닝이 된다 했을 때 국내 카지노에 대한 이슈가 좀 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 제한 때문에 많이 카지노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드랍액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쪽 부분만 보시더라도 확 줄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리오프닝이랑 추가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된다 했을 때 매출은 다시 한번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매출액도 보시는 것 같이 카지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드 코로나, 즉 리오프닝만 같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위드 코로나, 즉 영업 제한에 대한 단축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매출이 조금 다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가 된다 했을 때 3,000명 이상으로 이제 받는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연계돼서 숙박업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사업뿐만 아니라 숙박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강원랜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반짝반짝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줬는데요. 지금은 확산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오미크론 확산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에서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전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었습니다. 자, 화장품이 움직이고 나서는 두 번째로 뭐가 움직였죠? 엔터테인먼트, 콘서트 이쪽이 움직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라고 쓸게요. 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숙박업.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행 사업이 움직일 것이다.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네 번째로 이제는 항공, 외국에 나가겠죠.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항공업, 즉 대한항공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예요.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충분히 잘 버텨주었고 화물 운송으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수만 된다고 했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대한항공은 그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대형 항공사가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아마 독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예요. 공정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무조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라는 이슈를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한항공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항공기 수가 되게 많습니다. 156대나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회사들의 LCC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까지 했을 때 정말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공에 대한 운수와 이슈가 조금 돌면서 충분히 이 종목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출 추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에 대한 운임으로 통해서 지금 적자를 많이 벗어났던 회사입니다. 꾸준히 우상향했던 종목이고,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이슈가 조금 있으면서 주가는 조금 조정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너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가는 아직 조정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4분기 화물 운임은 21% 상승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때보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최고치인 5,500억 원을 올리면서 적자였던 이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국제선, 그렇죠? 국제 여객선도 이제 어느 정도 슬슬 이제 외국에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제주도에 많이 여행을 가는데 LCC든 자회사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정위원회에서 결국은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지금 이슈가 되었는데 이때 국제선이 이제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독점이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이고 국내선도 조금 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좀 돌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보시면 화물에 대한 이슈가 좀 돌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엄청 증가했어요. 자, 화물도 잘 되고 지금 관광도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객 운임까지 잘 되면 정말 이제 이 종목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 조금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화물의 운수에 대해서 이슈가 돌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씩 움직여줬었어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객 수요는 줄었지만 그 부분을 화물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강하게 한번 올라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000원 부분이 지지를 잘 해줬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돌면 추가적으로 이 종목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빠르면 3월 이제 유럽에서 인정만 해준다고 했을 때 세계적인 2위 항공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 고점인 지금 고점이었죠, 여기 고점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화물 운송에 대해서 이슈가 조금 돌면서 강하게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이슈로 한번 더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아직 코로나가 조금 다시 장기화되면서 조정을 조금 받았다가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인수를 잘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보면서 충분히 전 고점인 35,000원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 특집 방송을 조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리오프닝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얘기 드렸지만 첫 번째로 이제 화장품, 두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는 여행,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항공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저는 이제 화장품은 많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다가온 리오프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